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9장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신고납부 절차를 설명할 수 있고, 간이가세자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고요. 간이가세자의 신고 납부 기한을 설명할 수 있고, 간이가세자의 포기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신고 납부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딱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제 가세기간은 이제 저번 시에 봤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은 1월 25일까지라고 했었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어떤 거냐? 이걸 봐야 되죠. 직전 연도의 재화 용해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예요.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에 130%에 해당하는 금액, 그 이하 범위에서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즉 4,800만원을 이제 넘기지 않아야지만 간이가세자로 본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법인에 의해서 간이가세자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개인사업주에 한해서만 간이가세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로 봅니다. 자, 해당하는 간이가세자는 배제된다 입니다. 첫 번째는 간이가세자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2개 이상 갖고 있는데 한 개는 일반 사업자고 한 개는 간이가세자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개 이상 둘 중에 하나가 간이가세자가 아니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업장을 또 신청할 때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서 간이가세자에서 배제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배제되는 사업자.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이론 형식에서 한 번씩 나와요. 다음 중 간이가세자에 대한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광업, 그다음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도 포함합니다. 경영 포함해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 사자로 끝나는 거. 사자로 끝나는 거. 그다음에 통관, 기술, 건축.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지금 얘기한 거는 전문직 인력입니다. 얘가 인적 자원 중에 전문직 얘기하죠. 농사, 한의사, 한약사 이런 거는 전부 다 간이가세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또 잘 보실 필요는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가세자에서 이제 배제시켜버리는데, 이게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일정 조건이 해당이 되면.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이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가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요. 신규 사업자가 이제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휴업하는 사업자인 경우에요. 그 용규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년치를 환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직전 1년령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러니까 즉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간이가세자 이러면은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이제 간이의 이제 여부 적용을 이제 파악합니다. 간이의 여부 적용을 먼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1년치의 이제 소득이 얼마냐, 그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4,800만 넘는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에서 이제 일반 가세자 전환이 돼요. 근데 1년치로 봤을 때 4,800만 안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간이가세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자가 7월 10일에 해가지고 간이가세자를 등록했어요. 공급대가가 2천만원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2천만원을 1년치 매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그 기간만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천만원의 공급대가를 1년치만큼 해주고요. 사업기간만큼 6개월만큼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1년치 매출 금액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간이가세자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이가세자의 적용 기간이에요. 간이가세자의 적용 기간은 이제 간이가세자 여부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내년에 6월 30일까지로 이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적용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넘는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간이가세자에 대한 예정 부과입니다. 예정 부과. 간이가세자 예정 부과는 고지서는 7월 10일까지 줘요.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고지서는 7월 10일까지 주고요.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7월 10일까지 주고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 줘야 돼요. 7월 15일까지. 그런데 이것도 개인 금액이랑 개인 사업자 금액이 똑같은데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징수할 금액이 30만원이 안 되거나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 전시에 얘기했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예정 신고 부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을 해서 이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도 신고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 고지서 발부는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간이가세자 신고 납부와 포기입니다. 자, 간이가세자에 대한 이제 납부와 포기인데, 과세 기간은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는 1월 25일까지고, 포기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면 돼요. 일반 가세자를 전환하는 경우 시작일로부터 포기까지.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포기를 만약 재신청한다. 그러면은 3년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면세 포기랑 똑같아요. 면세 포기는 똑같은데 3년 동안은 불가능해요. 3년 동안은 간이가세자 재신청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포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가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간이가세자의 포기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포기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에 1일이 되고,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개시에 속하는 달의 1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영세 적용이 가능하죠. 영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는 영세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면세 포기라는 거죠. 포기는 언제든지 하면 돼요. 기간에 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거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지만 근데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도 몇 개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에서는 이제 배제하는 사업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기준 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그 이하 범위에서 미달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즉 결론은 4,800만원 미달하면은 간이가세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에 대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이가세자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즉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그래서 그다음 4,800만 넘기면은 자동적으로 일반 가세자가 전환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예정 부과는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고지서는 7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된 경우에는 신고 납부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신고 납부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이제 일반 가세자 전환하는 경우 이제 간이 포기를 할 수도 있죠. 간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은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세 적용은 간이가세자도 적용은 가능하다고 했었고 면세인 경우에는 이제 영세 적용을 못 받는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면세 포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뭐 신고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실무 문제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이론적인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만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8장까지 이제 모두 다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실무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 문제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론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8장까지 했던 이제 간이가세자 부분까지는 이제 이론은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제 실무에서 보겠지만 이제 이론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론은 항상 얘기했듯이 FAT 그 다음에 TAT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이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론이 들어갑니다. 공통적인 이론이고 내용은 뭐 부가가치세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뭐 딱히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유형과 스타일이 다를 뿐이죠. 유형과 스타일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연습을 이런 문제 연습을 하면은 문제하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지 이론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똑같이 하고요. 실무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세무회계 실무에서는 K랩을 쓴단 말이에요. K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무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정보 처리 있죠. TAT 세무정보 처리는 이제 스마트 A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무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는 이제 별도의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공통적으로 하지만 이제 실무는 프로그램하고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세무회계 1급과 전산세무회계 2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많은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실무를 만들면은 이제 그 실무에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 중 이제 뭐 부가치세,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까지 모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